우울증 벗어나기, 우울증에서 벗어나려는 92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어떻게 쉽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우선은 그러면 시작을 할 때 우울증이 뭘까요? 이런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근데 우울증이라는 게 너무 흔하니까 웬만큼 정신적으로 힘든 건 다 우울증이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의학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임상적으로 중요한 우울증이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임상적으로 중요한 우울증, 임상적 우울증이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항상 우울하다고 하는 것하고는 좀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말 자체가, 이게 우울이란 단어 자체도 사실은 한자잖아요. 우리말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내가 익숙한 말이 아니거든요. 우울하다. 뭐 옛날에 이게 우울일 때 어때 썼을까라고 보면 이게 참 한자로 쓰기도 어려운 말이에요. 이 우울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지 참 어렵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우울하다고 얘기할 때 보면 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 뭐 무슨 시련, 아니면 사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라고 얘기할 때 우울하다고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기분이 너무 다운돼요, 스트레스 받아요, 내려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울증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이게 우울하다는 거는 뭔가 좀 마음이 안 좋다라는 것들, 뭐 우리가 그럴 때 많이 우울하다고 하거든요. 뭔가 예를 들면 뭔가 내 마음 참 안 될 때 우울하다, 짜증난다, 짱난다 뭐 이럴 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울증이라고 할 때 그건 너무 많은 그런 서로 쓰는 뭐 무슨 말을 가지고 우울하다고 하는지 우울증이라고 하는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정의를 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병원에서 얘기하는 것과 일상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명확하게 다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몇 가지 우울증에 대해서만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우울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좀 나누고 내 형태의 우울증이 이거랑 유사한지 또 어떤 다른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우울증은 세 가지 정도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1번이 가장 우리가 지금 메이저, 그러니까 주요 우울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영어로 메이저 디프레션이라고 쓰는데 주요 우울증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우울증 자체에 아주 중요한 주요 우울증이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다가 되게 힘들어지면서 아주 심한 우울증이 확 오는 거예요. 많이 가라앉게 되는 거죠. 정말 주요한 아주 센 큰 덩어리의 우울증이 확 온다라고 해서 사실 주요 우울증이 오고 나면 그 이전과는 확 달라지죠.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앉고 그 처져 있는 그런 상태가 쭉 가고 힘들어진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회복이 되면 이렇게 좀 올라오는 것들, 이렇게 어떤 그 사파, 우리가 어려운 말로 사파라고 하는데 뭐 우울증 시기가 있는 거죠. 그 시기로 확 가라앉으면서 상당히 밑으로 다운되는 걸 주요 우울증이라고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얘기하는 만성 우울증, 뭐 용어는 되게 복잡한 용어가 있습니다. 뭐 감정 부전 장애, 기분 부전 장애 이렇게 쓰는데 부전이다, 온전하지 않다 그런 뜻인데 만성 우울증은 소위 얘기하면은 아주 낮은, 그러니까 그 주요 우울증처럼 주요 우울증이 확 심해지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렇게 바닥으로 확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주 좀 이 정도까지 확은 아닌데 이렇게 좀 낮은 상태로 아주 오랫동안 뭐 심지어 1년, 2년, 3년 이렇게 장기간 가는 거를 만성 우울증이라고 그런 수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두 가지 겹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기분이 확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주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더 힘들어지는 수가 있죠. 더 힘들어지는 수가 있는데 그런 주요한 우울증과 만성 우울증은 좀 구분해 보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조금 독특한 걸로 조울증도 이 기분 장애에 속하죠. 왜냐하면 이게 우울증 자체보다는 조금 구분이 되는데 이게 우울한 게 있는데 반대로 내려가지만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걸 조증이라고 하거든요. 기분이 들뜨고 뭐 생각이 커지고 뭐 활동도 많아지고 그래서 조증과 울증이 처지는 우울증과 올라가는 조증 우울증이 번갈아면서 온다 그래서 조울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려가는 극단이 있고 올라가는 극단이 있다 그래서 양쪽 극단이 있다 그래서 양극성 장애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조울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아주 극단적으로 감정이 올라가면서 들뜨고 하는 그런 아주 조증의 감정 상태, 바닥으로 확 떨어지는 양극단사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 우울증은 바닥으로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양극성 우울증에 비해서 한쪽 극만 있다. 그래서 단극성 우울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단극성 우울증은 어떻게 보면 주요 우울증하고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고, 극이 왔다 갔다 하면 조울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울증이라고 보통 얘기할 때는 보통 크게 이 세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거 말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형태의 우울증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우리가 설명을 드릴 것인데, 그거 말고 기본적으로 내 상태가 전에 괜찮게 지내다가 확 처지면서, 소위 아래쪽으로 처지면서 축 처지면서 힘들고 있는 주요 우울증이냐, 아니면 만성적으로 지속이 되고 오랫동안 가고 있는 만성 우울증 또는 감정 부전장애라고 하는 것들이냐, 양극단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양극성 우울증이냐 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들 좀 보시면서 나는 그 중에 무엇일까라고 보는 것들이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는 참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아주 쉬운 방법은 조증이 있냐 없냐를 구분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더라도 치료도 조금 다르고 약물도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서 이런 형태의 우울증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염두에 두시고, 그럼 나는 뭐에 해당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로 시작하는 것들이 이제 알아야 치료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 첫 단추를 내 병이 무엇인지, 내가 주요 우울증인지, 감정 부전장애인지, 양극성 장애를 하는 조울증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우울증인지를 알고 시작하는 것들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